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프문을 10가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익혀보는 시간인데요. 개념은 어떠셨나요? 다트 프랙티스의 다른 이론들보다 조금 어려우셨죠? 연습 문제도 조금 어려울 거예요. 루프문이 다른 이전에 했던 이론들보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게 많이 안 남았어요. 한 두세 개 정도 남았으니까 루프문만 잘 해결해 나가시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내 걸로 만드는 단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이번에 요 10가지 저랑 같이 해보면서 루프문을 한번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하나씩 한번 풀어 볼까요?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자, 요구 조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홀수를 모두 콘솔에 출력해라. 이런 요구 조건입니다. 무슨 뜻이냐? 루프문을 돌리는데요.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10까지 루프문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리는 과정 중에 홀수들만 콘솔에 찍으면 됩니다. 홀수인지 어떻게 판단하죠?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아니면 홀수입니다. 자,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아닌 걸 찾으면 되고요. 그것은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하면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상 결과는 이렇습니다. 홀수만 쭉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 때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솔루션을 바로 보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직접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해요. 모범 답안 보고 해석하는 거는 1점짜리 연습입니다. 자기가 오답을 내더라도 풀어보는 거는 8점짜리 연습입니다. 이런 과정이 중요해요. 고민해보는 과정. 자, 바로 솔루션 보지 마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적어도 30분 이상 고민을 해보세요. 이 정도 문제는 30분은 고민해봐야 됩니다. 고민해서 자기가 문제 오답이 나더라도 일단 다 풀었다 생각할 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영상 그 메모란에 제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솔루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솔루션하고 비교했는데도 뭐가 부족해요. 그럼 제가 그 해설 영상도 올려요. 그 영상 메모란에 해설 영상 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해당 링크 통해서 해설 영상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루프 두 번째 연습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구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습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은 연습 문제예요. 뭐냐면 1부터 10까지 모든 정수 숫자의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루프를 돌리면서 그 값들을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값은 이렇게 55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각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세 번째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구 조건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세 번째 연습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은 연습 문제네요. 자, 이렇게 A라는 리스트가 주어졌어요. 자, 이 리스트에서 5보다 작은 값만 모두 출력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요 A라는 리스트에 있는 값의 개수만큼 루프를 돌리면 됩니다. 예상 결과값은 5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다 출력하면 되겠죠. 자, 한번 풀어보시는데요. 자, 제가 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for in, for each, for 써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while, do while 써도 됩니다. 자, 우리가 아직 for in이나 for each 연습 문제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요거를 for문을 이용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for in으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for로 요 리스트를 컨트롤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for로 요 리스트를 컨트롤하는 걸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티스 루프 네 번째 연습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구 조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자, 문자열을 입력받고 각 문자 사이에 샵을 넣은 문자열을 출력하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곰돌이라고 입력을 하면 곰샵, 돌샵, 이샵 이라고 출력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왜 루프 연습인지 모르시겠죠? 문자열은 리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루프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의 성격을 가진 문자열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고 그를 출력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입력된 문자열은 이렇고요. 이 문자열을 하나씩 분해해서 문자열 사이에 이렇게 샵을 넣으면 됩니다. 사실 이 결과물을 만드는 거는, 이 요구 조건을 수행하는 거는 루프문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루프문을 연습하는 거니까 루프로 요거를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각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네, 다트 프랙티스 루프 다섯 번째 연습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구 조건 같이 살펴볼게요. 자, 사용자로부터 콤마, 쉼표로 구분된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문자열을 쉼표로 스플릿해서 리스트로 만듭니다. 네, 문자열을 리스트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의 첫 번째 마지막 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이때 루프를 이용해 첫 번째 값과 마지막 값을 찾는 겁니다. 리스트 객체가 갖는 first와 last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도 첫 번째, 마지막 값을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루프를 이용해서 첫 번째와 마지막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first와 last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상 결과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4개의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요. 쉼표로 구분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요런 리스트로 만들어서 감자와 대마 요것만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값이 무엇이고 마지막 값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보시죠. 다트 프랙티스 루프 여섯 번째 연습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요구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네요. 요구 조건이 9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2단부터 9단까지 직접 작성하라는 의미 아니죠. 자동으로 루프 돌려서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네, 중첩 루프를 활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프를 여러 개, 루프 안에 루프를 넣는 형태로 여러 개 만드는 게 중첩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 녀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9구단을 9단까지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조금 더 어려워지네요. 중첩 루프 쓰는 거 어렵거든요. 요거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조금만 고민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9구단을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그런 포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루프 7번째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구 조건 같이 살펴보시죠.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든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 와, 보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드는데 EXIT라는 문자가 입력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거고요. 그 문자가 입력되기 전까지는 무한반복돼야 됩니다. 게임이. 가위바위보
하고 게임이 다시 시작. 가위바위보 하고 게임이 다시 시작. 이런 식인 겁니다. 자, 사용자는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가위바위보 중에 랜덤으로 어떤 값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컴퓨터가 랜덤으로 입력한 값을 비교해서 승리자가 누군지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승리자의 이름을 출력시키고 게임을 다시 시작한다. 자, 무한 반복이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EXIT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한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무한 루프를 이용해야 되고요. 컨티뉴 브레이크 문을 적절히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랜덤한 값을 뽑아내는 그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랜덤이라는 객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매스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0에서 2 사이의 값이 랜덤하게 리턴됩니다. 자, 예상 결과는 어떠냐면요. 사용자가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고요. 컴퓨터는 랜덤하게 뭔가를 입력하게 되겠죠. 내가 바위를 입력했고 컴퓨터는 가위가 떴다는 겁니다. 랜덤하게. 내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게임이 시작돼야 돼요. 다시.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EXIT가 입력이 되면 게임이 종료되면 됩니다. EXIT가 입력이 안 되면 이런 식의 그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한 루프라는 부분하고 랜덤 값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값을 생성한다. 이 부분 생각하면서 한번 각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만큼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30분만 고민하고 포기하거나 솔루션 보거나 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문제는 하루 정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 랜덤 값을 이용해서 값을 어떻게 할당하지? 떠올랐어. 그럼 그걸로 1시간 정도 코딩을 짜봐. 근데 안 돼. 그럼 다시 또 고민해요. 또 고민하다가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 방식으로 또 해봐. 이런 식으로 반복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하잖아요. 그럼 풀려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거든요. 네. 누군가는 30분 만에 풀 수도 있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코딩을 하는데 누가 30분 만에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데 나는 3시간 걸려. 그 정도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느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루프 8번째 연습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구 조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빙고판을 그려보는 건데요. 빙고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각형의 격자 모양 판이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3x3, 우리가 이런 거를 3x3 빙고판이라고 하죠. 가로 3칸, 세로 3칸. 자, 요게 유저가 3을 입력했을 때 그려져야 되는 빙고판입니다. 요거를 콘솔에 그려야 되니까 선을 콘솔은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떤 특정 문자로 이런 모양을 대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대시와 바라는 문자로 요 모양을 흉내냈습니다.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럴듯한 모양이 나왔죠. 가로 모양을 대시로 표현을 한 거예요. 대시로 표현하고 세로는 바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바로. 네. 그러면 빈고 칸이 이렇게 3칸이 표시되는 거죠.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중첩 포문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포문이 이렇게 들어가고 요 안에 또 포문이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일 거잖아요. 중첩 포문이라는 거는. 자, 9구단을 출력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중첩 포문을 썼었으니까 비슷한 방식입니다. 요 녀석을 요런 모양을 출력하려면요. 가로로 3번 반복되는 게 필요하고요. 세로로도 3번 반복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 포문이 필요한 거고요. 포문이 한 바퀴 돌았을 때 뭐 어떻게 찍어야 되냐? 자, 겉에 포문이 한 번 돌고 내부 포문이 처음 실행될 때, 그러면 이게 얘네가 한 번 수행됐을 때 어떤 모양이 나와줘야 될까요? 요 그림을 보고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세 칸짜리. 세 칸짜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 개의 룸이 생긴 사각형이 나오죠. 이게 세 칸짜리예요. 대시는 총 3개가 찍혔고요. 바는 4개가 찍혔습니다. 이래야 영역을 표현하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4개를 찍었고요. 요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이렇게 3번 반복되면 바로 이런 모양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거의 솔루션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고요. 자, 요걸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이거를 코드로 어떻게 풀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루프 9번째 연습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구 조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for in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for문 아니고 for in을 연습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for in문을 사용하고 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3명이 5번의 시험을 쳤어요. 3명의 학생이 5번의 시험을 쳤고 그 전체 시험 성적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가 되겠습니다. 3명의 학생이 5번의 시험을 쳤다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스코어 리스트에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의 점수, 두 번째 학생의 점수, 세 번째 학생의 점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총 15개의 점수가 있겠죠. 이 15개의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평균을 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런 거를 이중 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리스트가 겹쳐져 있잖아요. 이런 이중 리스트를 루프문을 돌려서 억세스하는 방법을 연습하고자 하는 거예요. 중점 루프를 활용하면 이중 리스트에 잘 억세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점 루프를 활용해서 요 평균 값을 한번 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번 연습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전에 활용했던 중첩 포문을 쓴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for in을 쓴다는 그 관점 때문에 조금 새로움이 있을 뿐이죠.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논리입니다. 네, 연습 문제 7번, 연습 문제 8번에 비해서는 매우 쉬운 연습 문제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for in을 실습해 본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루프 10번째 연습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A라는 리스트 변수를 선언하고요. B라는 리스트 변수를 선언하라고 합니다. 두 리스트를 비교해서 중복되어 있는 값만 출력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결코 어려운 예제가 아니네요. 단 for each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이제 for를 이용하면 이런 문제는 금방 하실 수 있죠. 근데 for each는 우리가 아직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for each로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리스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A 리스트에 있는 값과 B 리스트에 있는 값 중 같은 값, 양쪽 리스트 모두 있는 값만 출력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중첩 루프를 활용하면 쉽습니다. 결과값은 이렇게 2, 3, 5, 8, 32, 55 요 값들이 출력되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for each에 자신이 없으면 for문으로라도 일단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for each로 문법을 전환시키면 되는 겁니다. 내가 for each를 쓸 수 있겠다 하면 바로 for each로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각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다트 프랙티스 루프 연습 문제 10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루프 부분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쵸? 지금까지 배웠던 변수, 콜렉션, 그리고 컨디션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것들보다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그 말은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네. 루프는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배울 것들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다트 기초문법 연습이 거의 끝나간다는 거,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오겠지만 거의 막바지라는 거, 그래서 너무 용기를 잃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힘을 내서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언어 하나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이 언어 하나가 내 거가 되면 다른 언어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를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잘 배우면 다른 언어는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언어 하나를 내 걸로 만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루프가 조금 어렵다고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두 발짝만 더 가면 언어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단계예요.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마지막까지 남은 다트 프랙티스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안녕!